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The Hippocampus as the Switchboard Between Perception and Memory라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저널에 2022년 1월 게재되었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상위 89.7%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과제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과 관련해서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해당 논문은 해마의 역할을 EEG와 IEEG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고 해마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의 기억에 대한 표상을 꺼내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이 기억을 회상할 때 외부 자극에서 내부 기억의 표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이때 해마와 피질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Q-Recall Task라고 부릅니다. 계산 모델에 따르면 해마는 이질적인 피질 표상을 일관된 흔적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형성하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기억을 재설정합니다. 기억이 재설정될 때 해마와 해마 외 피질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활성화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해마 이외의 피질 영역에서는 피질 회상 네트워크인 CRN이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CRN은 후 두정엽과 내측 전두엽 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은 해마와 CRN을 분석할 때 fMRI와 같은 영상 기술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fMRI의 경우 시관적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외부의 단서가 내부 표상을 불러오는 과정에서의 이 해마와 CRN의 역할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같은 시간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G와 IEEG를 이용하여 해마의 역할과 해마와 CRN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EEG와 IEEG를 모두 실험하였고 EEG 실험에는 20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IEEG 실험에는 11명의 뇌전증 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아래는 실험에 참가한 뇌전증 환자들의 정보입니다. 뇌전증 환자들 정보를 보시면 발작 영역이 해마인 환자가 6명이고 해마 외 다른 부분인 환자가 5명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EG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패러다임은 그림과 같이 이 메인 익스페리먼트 앞뒤로 로컬라이저를 수행하고 이 메인 익스페리먼트는 프리 인코딩, 인코딩, 포스트 인코딩, 리콜을 모두 수행하였을 때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하고 총 8번 시행합니다. 먼저 로컬라이저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라이저는 오브젝트와 씬을 구분할 때 내 패턴을 분류기에 훈련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분류에는 LDA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0번의 연습 트라이얼 이후에 100번의 실전 트라이얼을 실행하게 되는데 각 트라이얼은 1.5초의 픽세이션 이후 이미지가 제시되고 1초 후에 이미지 아래에 나타나는 지시사항에 따라 피험자들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오브젝트이고 지시사항이 다음과 같다면 이 오브젝트니까 레프트,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이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이 메인 익스페리먼트 앞뒤로 로컬라이저가 이제 한 번씩 실행되는데 이때 반전되어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최소 2초에서 최대 10초 동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피험자가 응답을 완료하면 트라이얼이 종료됩니다. 만약에 2초 전에 응답하더라도 2초까지는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고 10초가 지나서 이미지가 사라져도 응답하지 않으면 트라이얼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미지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200픽셀 바이 200픽셀 크기의 712개의 이미지 셋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리 인코딩, 포스트 인코딩 블록입니다. 정해진 트라이얼 없이 3분간 진행되고 화면에 1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면 숫자가 짝수일 경우 왼쪽 화살표 버튼을, 홀수일 경우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습니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음 숫자가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인코딩 블락입니다. 32번의 트라이얼을 시행하는데 16번은 오브젝트가 왼쪽에, 16번은 씬이 왼쪽에 제시됩니다. 각 트라이얼은 1.5초의 픽세이션 이후에 이미지 쌍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4초까지 제시되는데 피험자들이 이미지 쌍을 보고 두 이미지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중지로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피험자가 2.5초 전에 버튼을 눌러도 이미지는 2.5초까지 제시되고 사라지고 4초 동안 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피험자가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트라이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리콜 블락입니다. 마찬가지로 32번의 트라이얼을 시행하고 1.5초의 픽세이션 이후에 이미지가 2.5초에서 6초 동안 제시됩니다. 이때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큐 이미지라고 하고 16번은 오브젝트, 16번은 씬이 큐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인코딩의 이미지 쌍에서 이 하나가 큐 이미지로 제시되며 그에 대응하는 나머지 하나는 타깃 이미지가 됩니다. 큐 이미지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타깃 이미지를 자세히 생각해낼 수 있다면 remember로 간주하고 검지손가락을 누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폴갓으로 중지손가락을 눌러야 합니다. 이때 피험자가 정말 타깃 이미지를 뚜렷하게 생각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member 응답에 대해서 랜덤으로 캐치 트라이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캐치 트라이얼일 때는 화면 하단에 type description 이라는 지시사항이 나타납니다. 이 지시사항이 나타나면 피험자는 이 타겟 이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타이핑하면 됩니다. 이 큐 이미지는 오브젝트와 씬이 번갈아 가면서 제시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트라이얼이 끝나지만 2.5초 이전에 응답하여도 2.5초 동안은 이미지가 떠 있고 6초가 지나서 이미지가 사라져도 응답하기 전까지는 트라이얼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IEG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패러다임은 EEG 실험과 거의 유사하고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EG의 경우 환자들이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인지 능력이 다름을 고려하여 3가지 단계로 난이도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1명의 피험자 중 2명은 레벨 1, 4명은 레벨 2, 5명은 레벨 3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코딩 블락에 들어가기 전에 레벨을 선택하기 위한 프랙티스를 진행하였는데 레벨 1로 연습한 후에 피험자 개별의 난이도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습 단계와 레벨 설정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레벨에 따른 이 트라이얼 정보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저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EEG 실험에서는 이 오브젝트, 씬, 이랑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매칭하는 지시사항이 이 메인 익스페리먼트 전후 로컬라이저 세션에서 각각 반전되어서 나타났었는데 IEG 실험에서는 반전시키지 않고 일관된 지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컬라이저 태스크의 정확도는 95%, 반응 시간은 평균 1.4초였습니다. EEG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개의 전극을 부착하였고 1024Hz로 측정되었으며 전극 위치와 머리 모양은 브레인스톰과 포레머스 파스트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데이터는 256Hz로 다운 샘플링 되었고 0.1Hz에서 하이패스 필터링, 100Hz에서 로우패스 필터링, 그리고 50Hz에서 밴드스탑 필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리콜 데이터는 이 리콜 블락이 시작되기 1초 전부터 버튼을 누르고 난 후 1초 또는 그림이 제시된 후 6초까지 에포킹 되었는데 이 두 시점 중에서 더 짧은 시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 육안으로 확인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ICA를 적용하였습니다. ICA까지 끝난 데이터는 1Hz에서 다시 하이패스 필터링을 해준 후 다시 한번 ICA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거된 EEG 채널들은
이웃하는 채널들의 가중치 평균을 이용하여 보관되었으며 이후 모든 데이터는 커먼 에버러지 레퍼런스를 통해 리레퍼런싱 되었습니다. 이이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소스 모델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이지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스트럭처 MRI를 먼저 수집하였습니다. MRI 데이터는 적절한 MRI 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LCMV를 사용하여 소스 스페이스로 데이터를 투영하여 소스 모델링을 해주었습니다. LCMV는 뇌파 신호를 분석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다중전극을 이용해서 특정 뇌 영역의 활동을 추정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리콜 트라이얼은 2에서 30Hz로 밴드피스 필터링 되었고 각 트라이얼 내에서 공분산 행렬을 구한 다음 이를 평균하여 정교화해 주었습니다. ROI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ROI는 아래에 이 다음과 같습니다. 히포캠퍼스는 측두엽, PPC와 싱귤럼 포스트는 두정엽,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전두엽에 속합니다. IEG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샤프트는 5개에서 15개의 전극을 가지고 피험자별 전극 정보는 오른쪽의 표와 같습니다. 한 명은 512Hz로 측정되었고 나머지 10명은 1024Hz로 측정되었습니다. 히포캠펄 컨텍츠는 화이트 매터의 레퍼런스를 설정하였고 엑스트라 히포캠펄 컨텍츠는 커먼 미디안 레퍼런스, 즉 모든 전극의 중앙값을 사용하여 리레퍼런싱 해주었습니다. 앞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 IEG, EEG 데이터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EEG는 윈도우 길이가 25ms, 오버랩이 50%로 설정되었고 해닝 테이퍼를 적용하였습니다. IEG는 40ms의 윈도우와 7개의 슬래피언 테이퍼를 이용해 멀티 테이퍼링을 수행하였습니다. EEG, IEG 모두에 대해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10%의 파워값을 제거해 주었고 남은 파워값들에 대해 주파수, 컨택트별로 Z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타임 포인트에 대해 자극 이전에 500ms를 기준 구간으로 하여서 Z 파워를 구하였습니다. 리멤버 트라이얼의 평균 응답 시간을 고려해서 EEG는 자극 제시 이후 1.5초까지, IEG는 2.6초까지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행동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IEG와 EEG에 대해 리콜 태스크 수행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EEG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평균 60% 정도 기억한다고 응답하였고 진짜 기억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캐치 트라이얼의 정확도는 평균 92%였습니다. 반응 속도는 리멤버에서 1.61초, 폴갓에서 2.37초로 리멤버에서 더 빨랐습니다. IEG 실험에서는 평균 67%를 기억하였고 캐치 트라이얼의 정확도는 94%였으며 응답 시간은 리멤버에서 2.59초, 폴갓에서 5.95초로 마찬가지로 리멤버에서 더 빨랐습니다. 리멤버 트라이얼 내에서도 Q가 오브젝트일 때, 또 C인이 Q가 C일 때가 존재하는데 EEG, IEG 모두 이 두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캐치 트라이얼의 높은 정확도로 미루어 볼 때 피험자들은 Q 이미지를 보고서 타깃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해낼 때 리멤버라고 응답하라는 이 지시사항을 잘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EG의 리콜 태스크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히포캠펄 컨택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55에서 110Hz의 감마 대역에서 리멤버 트라이얼일 때 더 큰 파워가 나타났고 이에 반해 이 2에서 29Hz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리멤버 트라이얼일 때 파워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감마가 증가할 때 알파가 감소하는 현상을 감마 알파 효과라고 부르고 여러 명의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이와 유사한 감마 알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각 감마, 알파 대역에서의 피크 주파수 범위를 평균한 결과입니다. 감마 대역의 이 0.5에서 1.5초 구간, 그리고 알파 대역에서 이 1.5초에서 2.5초 구간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Remember일 때 감마 파워의 증가는
곧 알파 파워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이 알파의 시간적 지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0.5에서 1초 이 사이에 감마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특정 시간대에 이런 특징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것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D를 보시면 이 RT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 RT에 관계없이 약 0.7초 이 부분에서 매우 일관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1을 보시면 감마의 효과가 리멤버리라고 응답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해마의 리콜 효과는 약 0.7초 정도에서 시작하고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해마 회상 신호가 외부의 정보에서 내부의 기억 정보로 전환을 나타내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로컬라이저에서의 데이터로 LDA를 통한 분류기를 훈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이 로컬라이저와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을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들여다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았는데 이해도가 아직도 좀 부족해서 설명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라이저 내부의 교차 검증 결과 자극 시작 후 0.4에서 0.4초, 0.3에서 0.4초 사이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0.3에서 0.4초에 대해 분류기를 훈련시키고 리콜 데이터에 적용하여서 기억 표상 패턴이 오브젝트인지 씬인지를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레이블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에비던스는 분류기가 분류를 할 때 해당 인풋이 오브젝트 또는 씬이라고 추정을 할 텐데요. 이 추정한 것에 대한 확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 에비던스 값이 양수일 때를 오브젝트, 음수일 때를 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파란색은 Q 이미지가 오브젝트일 때, 빨간색은 Q 이미지가 씬일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의 이 B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해마 외의 컨텍츠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0.5초 부근에서 강력한 에비던스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리멤버일 때 나타나는 이 빨간색 상자입니다. OS와 SO 트라이얼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해당 부분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Q로부터 타겟으로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C의 경우 해마 컨택트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인데요. 앞선 결과에서 이 리멤버 시행에서 리콜을 할 때 해마의 감마 파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효과가 Q에서 타겟으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초록색이 해마 감마 파워에서 리멤버와 폭의 차이에 대한 통계량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 B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이 부분과 동시에 이 파워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해마 감마 회상 효과와 이 분류기의 효과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할 때 해마뿐만 아니라 CRN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발표 초반부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EEG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리멤버 시행에서 IEEG와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이 파워가 리멤버와 forget에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 A는 전체 시간 동안 CRN 전반에 대한 그림인데 0에서 1.5초에 대해 CRN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이 B는 0.1초 간격으로 시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0.8에서 0.9초에서 처음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이때 ROI 중 하나인 MT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IEG 결과에서 약 0.7초쯤에 해상 효과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 알파의 지연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0.1초 정도의 지연은 상응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초 이후에도 이 0.9초
1.2초에서는 PPC에서, 1.1초에서 1.5초에는 VMPFC에서 해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영역들 간의 통계를 통해서 이 MTL, PPC, VMPFC 순으로 CRN에서 해상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 MTL에 해마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해마, PPC, VMPF 순으로 이 해마와 CRN 사이에 해상효과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버거웠던 부분은 논문의 순서가 제가 평소에 읽어왔던 것처럼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이 아니라 Introduction, Result, Discussion, Method 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흐름을 직접 찾아가며 읽어야 했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 그리고 분류기를 사용하는 목적, 방법 등등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해마와 CRN 사이의 활성화 순서나 외부로부터의 기억 표상의 전환 효과를 알아내는 연구 주제가 참신해서 이후에도 다시 논문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